영업쟁이가 어디서 눈을 풀하려? 너 오늘부로 해고야. 58억짜리 계약을 따왔더니 돌아온 건 상품권 50만 원과 즉석 해고였습니다. 김 부장, 한현우 짐 빼게 해. 부장은 웃음기를 감추지도 못한 채 제 책상 서랍을 열어 짐을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너 같은 영업쟁이는 널렸어. 내일이면 새로 뽑으면 돼.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저는 5년치 짐이 담긴 박스 하나를 들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몰랐습니다. 석 달 뒤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경쟁사 로비에 찾아와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무단 도용하여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화질을 흐리게 만든 뒤 똑같은 제목과 썸네일로 올리고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저희 채널 이름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채널명을 꼭 확인하시고 사칭 채널 영상은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연매출 120억 안팎의 중소가구 제조업체 성진퍼니처에는 사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단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업직 5년차 한현우, 34살. 호텔과 리조트, 오피스텔, 프랜차이즈 카페 등 B2B 가구 납품 시장을 오로지 두 발로 뛰며 개척해온 이 남자가 없었다면 성진퍼니처라는 간판은 진작에 업계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현우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갓 입사한 신임 영업사원 한현우에게 회사가 쥐어준 건 사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악성거래처 리스트가 전부였습니다. 선배들이 수차례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당하고 돌아온 곳, 대형 브랜드만 고집하는 곳,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곳들 뿐이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건네며 김재훈 부장은 시큰둥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여기 한 바퀴 돌려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될 거라는 기대 따위는 애초에 없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한현우는 그 리스트의 맨 첫 줄에 적힌 이름부터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행사 태양건설. 연간 가구 발주 물량만 수억 원에 달하지만 대형 브랜드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으로 업계에서 악명이 자자한 거래처였습니다. 한현우는 태양건설 본사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샘플 자재 가방을 들고 구매팀장 오영식을 찾았지만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오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자 돌아온 건 단칼이었습니다. 중소가구 업체? 됐고 우리는 대형 브랜드만 쓰거든. 돌아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선배들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현우는 다음 날 아침에도 태양건설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출근 시간에 맞춰 로비에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늘 샘플 자재와 시공 비교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비원이 또 왔냐며 혀를 차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도 한현우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오영식 팀장이 로비 한쪽에 서 있는 한현우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물에 젖은 가방을 꼭 쥐고 서 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 있길래 열흘을 서 있는 거야? 한현우는 그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열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품질 단가납기 비교표, 기존 오피스텔 납품 사례의 하자율 분석 자료, 성진퍼니처,
자재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열흘을 서 있는 동안 허투루 보낸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 팀장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을 멈추고 한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해온 영업은 처음 본다. 좋아, 시범 납품 한번 해봐. 그 기회를 한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범 납품이 들어간 뒤에도 한현우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설치 현장에 직접 나가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새벽에 하자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수습했습니다. 입주민 컴플레인 전화까지 본인 번호로 받아 처리하는 영업사원은 업계 통틀어 한현우뿐이었습니다. 결국 오 팀장은 두 번째 물량부터 별도 입찰 없이 성진 퍼니처에 전량 발주를 넣었고 태양건설은 성진 퍼니처의 최대 단골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태양건설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로스팅하우스는 더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구매 담당 이사가 첫 만남에서 카탈로그조차 받지 않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수입 가구 쓰거든요. 국산 중소업체는 퀄리티가 안 맞아요. 한현우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로스팅하우스 매장 20곳을 직접 발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장마다 기존 수입 가구의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리 접합부 균열, 가죽 시트 탈색, 테이블 상판 들뜸까지 매장별로 정리한 개선 제안서를 만들어 다시 찾아갔습니다. 구매이사는 그 제안서를 펼쳐보다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우리 직원도 안 하는 걸 영업사원이 했다고요? 그날부터 로스팅하우스는 성진 퍼니처와 시범 거래를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전 매장 가구 교체 물량을 성진에 몰아주게 되었습니다. 호텔 체인 시티원 호텔과의 인연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기존 납품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객실 리뉴얼 가구 200세트가 공중에 떠버린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시티원 총지배인이 대형업체 3곳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납기까지 최소 2주였습니다. 그 소식을 거래처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 들은 한현우는 곧바로 공장에 전화를 걸어 재고를 확인한 뒤 그날 밤 직접 트럭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벽 5시 호텔 주차장에 트럭이 도착했을 때 총지배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형 업체한테 SOS 쳤더니 납기 2주 걸린다고 하더라. 근데 당신은 하루 만에 트럭을 몰고 왔어? 그날 이후 시티원 호텔은 성진 퍼니처와 전속 거래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한현우가 문전박대를 뚫어내며 일궈낸 거래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한현우한테 맡기면 눈 감고 잠들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진 퍼니처 사무실 안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한현우가 태양건설 수주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날 경리부 박 대리가 옆 직원에게 대놓고 들리게 말했습니다. 영업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으스대냐. 우리가 견적 안 뽑아주면 계약서도 못 쓰면서. 한현우가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내근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구 퀄리티가 좋으니 알아서 팔리는 거지 영업이 뭐 별거냐는 말이 사무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가장 문제인 인물은 직속 상사 김재훈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본인이 영업 현장에 나간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면서도 한현우가 뚫어놓은 거래처와 실적을 자기 월간 보고서에 슬쩍 끼워 넣어 사장에게 보고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한현우의 영업이 자기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해서 승진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만 지키면 되니까 사내 정치에 에너지를 쓸 시간에 한 곳이라도 더 뛰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한현우의 일상에 판을 뒤흔들 한 건의 입찰 공고가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주도 초대형 복합 리조트 제주 오션파크 신축 프로젝트. 객실 450실에 스위트룸, 로비, 레스토랑 3곳, 컨벤션홀, 풀빌라 20동까지 가구 전량 납품 입찰 공고가 어깨에 떴습니다. 수주 총액 58억, 연매출 120억 안팎 낀 성진 퍼니처에게는 반년치 매출에 맞먹는 초대형 건이었습니다. 이 한 것만 따내면 회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야말로 사오늘 건 규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원래 조회. 사장 박종태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실적 타령과 경비 절감 훈시로 채워지던 자리였지만 이날만큼은 사장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한번 둘러본 뒤 한쪽에 서 있는 한현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현우, 이번 제주 오션파크 입찰 네가 책임지고 따와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내면 인센티브 5천만 원 주겠다. 거기다 팀장 승진까지 내가 책임진다. 여기 있는 전 직원이 증인이야. 내 말 믿어도 돼.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인센티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놀란 사람도 있었고 한현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재훈 부장의 표정만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한현우가 팀장이 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경리부 박 대리는 팔짱을 낀 채 저 돈이 어디서 나오려나 하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한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과 팀장이라는 두 단어만이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 비를 맞으며 로비에 서고 새벽에 트럭을 몰고 매장 20곳을 발로 뛰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드디어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현우는 그날 오후 바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조트 건설 현장이 있는 서귀포 인근의 작은 모텔에 짐을 풀고 그날 밤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도면을 구해 객실 타입별 면적과 창 위치, 동선을 분석하고 스위트룸과 일반 객실의 가구 배치를 따로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3곳은 각각 콘셉트가 달랐기 때문에 좌석 간격과 테이블 규격을 하나하나 다르게 설계해야 했고 로비 천장고에 어울리는 라운지 체어의 높이까지 별도로 산출했습니다. 거기에 객실별 맞춤 가구 배치안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혼자서 해냈습니다. 3주였습니다. 모텔방에서 라면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빨래도 제대로 못한 채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꼬박 3주. 낮에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복도폭을 줄자로 재고 객실 문 여닫히는 방향까지 확인했으며 밤에는 모텔방 좁은 책상에서 시뮬레이션 렌더링이 돌아가는 동안 바닥에 도면을 펼쳐놓고 배치 수정안을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한 번은 풀빌라 동선을 확인하려고 공사장 울타리를 따라 걷다가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채로 모텔에 돌아와 감기에 걸리기도 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경쟁 입찰에 참여한 대형 업체 3곳은 본사에서 만들어 온 카탈로그와 표준 견적서를 리조트 측에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세련된 브로슈어에 화려한 레퍼런스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제주 오션파크라는 이름에 맞춰 설계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형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기존 납품 실적을 자랑하고 본사 공장 규모를 강조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웠지만 정작 이 리조트의 객실창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레스토랑 좌석 배치가 서빙 동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한현우는 리조트 시설팀장 정혜수를 회의실이 아닌 공사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내부 마감 공사가 한창인 건물 안을 함께 걸으며 한현우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객실은 창이 남향이니까 채광을 고려해 협탁 위치를 이쪽으로 잡았고, 스위트룸은 거실 동선이 넓으니까 소파 사이즈를 우규격으로 맞추면 투숙객이 바다를 보면서 앉을 수 있고, 1층 레스토랑은 좌석 간격을 이만큼 확보해야 서빙 동선이 꼬이지 않는다는 설명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3D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완성된 객실의 가구가 배치된 모습이 실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 팀장이 잠깐 "이 풀빌라 테라스 가구는요?" 라고 물었을 때 한현우는 곧바로 별도 파일을 열어 풀빌라 20동 각각의 테라스 면적과 조망 방향에 따라 다르게 설계한 아웃도어 가구 배치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 정혜수 팀장이 걸음을 멈추고 한현우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형 업체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줍니다. 카탈로그 던져놓고 가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리조트를 이만큼 이해하고 온 데는 성진 퍼니처밖에 없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단독 수주 확정. 58억. 한현우가 정 팀장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3주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서 있었습니다. 악수를 놓고 현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정 팀장이 시설팀 직원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다르다. 우리 건물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한현우는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식이 본사에 전해지자 사무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성진 퍼니처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수주. 사장 박종태는 제주에서 올라온 한현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회사의 영웅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김 부장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다, 현우야라고 말했지만 그 입꼬리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한현우는 모텔방에서 빨래도 못한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인센티브 5천만 원과 팀장 승진. 5년간 달려온 길의 끝에 드디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현우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보너스 지급일 아침, 한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가장 깔끔한 넥타이를 골라 매고 구두도 전날 밤에 미리 닦아두었습니다. 오늘은 인센티브 5천만 원과 팀장 승진 발령을 받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현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5년이었다. 드디어 인정받는 날이 왔다고.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느껴졌지만 한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 비서였습니다. "한현우 씨, 사장님이 올라오시래요."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현우.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승진 발령문도 축하 자리도 없었습니다. 사장 박종태는 넓은 책상 뒤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봉투 하나만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실 한쪽 소파에 김재훈 부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김 부장이 이 자리에 있는 건지 한현우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손가락으로 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제주 오션파크 건 수고 많았다.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 사정이 빠듯해. 납품 준비하려면 자재비 선투자가 들어가야 하거든.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 한현우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다 솔직히 생각해봐. 3D 시뮬레이션은 디자인팀이 도와줬고 견적은 경리가 뽑은 거잖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네 혼자 만든 게 아니야. 팀워크로 딴 거지. 네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한현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을 디자인팀이 도왔다고요? 모텔 방 바닥에 도면을 펼쳐놓고 밤새 렌더링 돌리면서 혼자 만든 걸 디자인팀이 도왔다고? 견적은 경리가 뽑았다고요? 현장에서 자재 규격 하나하나 산출해서 넘겨준 원가 데이터를 경리가 양식에 옮겨 적은 것뿐인데? 한현우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사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손끝으로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너스는 줄 수가 없고 대신 이거 챙겨. 수고비라고 생각해. 한현우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50만 원. 3주간 모텔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58억을 따온 사람에게 돌아온 건 5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습니다. 한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한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5천만 원에 팀장 승진까지. 여기 있는 전 직원이 증인이라고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더니 코웃음 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약속? 그건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말이야. 네가 힘내라고 열심히 뛰라고 한 거지. 그걸 진짜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계약서에 적힌 게 아니잖아. 한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이라고? 전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고개까지 끄덕이며 내 말 믿어도 되라고 했던 그 말이 동기부여였다고? 한현우의 눈앞에서 3주간의 제주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모텔방, 비에 젖어 돌아온 공사 현장, 감기에 걸린 채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새벽. 그 시간들이 5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으로 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3주 동안 제주도에서 혼자. 한현우가 한 발 더 나서려는 순간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업쟁이가 어디서 눈을 풀하려. 네가 계약을 딴 게 맞지만 그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뭐야? 한현우야? 성진 퍼니처야? 회사가 딴 거지. 네가 딴 게 아니라고. 사장실에 고함이 울렸습니다. 한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한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가 불만이면 나가. 너 오늘부로 해고야. 해고. 그 두 글자가 사장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현우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58억을 따왔는데 보너스는커녕 해고라니. 하지만 사장의 표정에는 농담기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 있는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현우 짐 빼게 해. 김재훈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한현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놀람도 당혹도 아닌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희미한 웃음. 자기 입지를 위협하던 경쟁자가 사장의 입에서 직접 제거되는 순간이 속으로는 통쾌한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실을 나섰고 한현우의 자리로 걸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와 명함 케이스, 개인 물품들을 빈 박스에 거침없이 쓸어 담으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에이, 현우야. 사장님한테 왜 대들어? 참 답답하다, 진짜. 그 말투에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훈수를 두는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현우가 빠지면 영업팀장 자리는 자기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현우는 김 부장이 자기 짐을 쓸어 담는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스 하나에 5년이 담겼습니다. 한현우가 그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너 같은 영업쟁이는 널렸어. 내일이면 새로 뽑으면 돼. 한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사장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사장은 이미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58억을 따온 사람을 내보내고도 동요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경리부 박 대리가 자기 자리에서 옆 직원에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거봐, 영업쟁이가 입이 크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한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복 주머니 안에는 50만 원짜리 상품권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고 두 팔에는 5년치의 짐이 담긴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현우는 건물 앞 인도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로비에 서고 새벽에 트럭을 몰고 매장 20곳을 혼자 뛰었던 5년. 그 끝에 돌아온 건 상품권 한 장과 해고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현우의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한현우가 건물을 나선 그 오후 성진 퍼니처 사무실 안에서는 사장 박종태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제주 오션파크 58억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성급금만 들어오면 한 15억은 되겠지. 자재비 빼고 공장 가동비 빼고. 아직 성급금이 입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조트 측과 납품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세부 사항이 확정되어야 첫 성급금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8억짜리 계약서가 눈앞에 있는데 설마 틀어지겠냐는 자만이 판단력을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은 외제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눈독 들이던 독일산 SUV 차량 가격만 1억 2천만 원. 현금이 아직 없으니 60개월 할부로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어차피 성급금 들어오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번호판도 채 안 달린 새 차가 회사 주차장에 세워졌을 때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차 키를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런 차 타는 거야.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58억을 따온 건 한현우인데 차를 바꾼 건 사장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한현우가 어떻게 잘렸는지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뒤였으니까요. 김재훈 부장은 한현우가 비운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거래처 관리 파일과 명함첩을 넘기며 영업팀장 대행을 자처했습니다. 한현우가 5년간 쌓아놓은 거래처 리스트, 납품 이력, 담당자 연락처가 고스란히 김 부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리스트를 훑어보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현우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체계적이긴 하네요. 이 정도면 누가 해도 돌아갑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맡아. 거래처가 사람을 보고 거래하냐, 회사를 보고 거래하는 거지. 한현우 나갔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 시각 한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짐 박스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상품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0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5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양건설 로비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열을. 오 팀장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 있냐며 처음으로 미팅 시간을 줬을 때의 가슴 벅참. 로스팅하우스 매장 20곳을 혼자 돌며 의자 다리 높이까지 재던 날들. 시티원 호텔에 새벽 5시에 트럭을 몰고 도착했을 때 총지배인의 놀란 표정. 제주도 모텔방에서 감기에 걸린 채 3D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밤.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현우는 이 순간 비로소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성진 퍼니처라는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신뢰였습니다. 오 팀장이 이 정도 준비를 해온 영업은 처음이라며 문을 열어준 것도 로스팅하우스 구매이사가 우리 직원도 안 하는 걸 했다며 감동한 것도 시티원 총지배인이 전속 거래를 맺은 것도 전부 성진 퍼니처가 아니라 한현우라는 사람에게 보낸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회사 명함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비를 맞고 서 있던 그 두 발에 새벽에 트럭 핸들을 잡던 그 두 손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김 부장이 보낸 카톡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현우야 짐 빼. 사장님 지시. 해고 통지서 한 장 없이 카톡 한 줄로 5년을 정리당한 것입니다. 해고 예고도 없고 서면 통지도 없는 즉석 해고. 이것도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회 날 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약속했던 그 순간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내면 인센티브 5천만 원 주겠다. 거기다 팀장 승진까지 내가 책임진다. 여기 있는 전 직원이 증인이야. 내 말 믿어도 돼. 녹음 상태는 깨끗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 직원들의 웅성거림, 심지어 누군가의 박수 소리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현우는 그날 아침 사장이 자신을 지목하며 입을 여는 순간 직감적으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자기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이 회사에서 보고 겪은 것들이 몸에 배어 사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현우는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김 부장 카톡 캡처, 5년치 월별 실적 자료,
거래처별 수주 이력까지 차곡차곡 정리해서 함께 저장했습니다. 하나하나 파일을 옮길 때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USB를 서랍에 넣고 한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진 퍼니처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울타리가 거쳐지자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현우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5년간 발로 뛰며 쌓아올린 거래처들과의 신뢰. 어떤 해고 통지서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붙어있는 자산. 한현우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증명하겠다고. 사장이 널린 영업쟁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핸드폰 화면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보니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한현우는 아직 그 전화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번호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전화였다는 것을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한현우는 핸드폰에 찍혀 있던 부재중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한현우 씨, 오정환입니다. 한성리빙 대표예요. 어제 전화 못 받으셨길래 다시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한성리빙, 성진 퍼니처와 같은 B2B 가구 납품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였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오피스텔 납품 쪽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회사로 업계에서 오정환 대표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평판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현우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통화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건지 의아함이 앞섰습니다. 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우 씨가 성진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한성리빙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한현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해고당한 사람에게 하루 만에 이런 전화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가구산업 박람회 때 성진 퍼니처 부스에서 한현우 씨가 거래처 바이어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제품 스펙을 읊는 게 아니라 거래처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상에 남아서 나중에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성진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현우라는 사람 한 명한테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 대표는 그때부터 한현우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한현우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업계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들어왔고 이건 기회라고 판단해 바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한현우 씨가 원하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기본급 상향, 실적 연동 인센티브 별도, 직함은 영업팀장으로 시작하시고 법인차도 한 대 빼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성진 퍼니처에서 5년 동안 팀장 한 번 달아보지 못한 한현우에게 첫날부터 팀장 직함과 법인차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현우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인 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한현우 씨, 저는 사람 제대로 대우할 줄 아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한현우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현우는 오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성리빙 첫 출근 날
한현우는 새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성리빙 영업팀장 한현우. 성진 퍼니처에서는 끝내 달지 못했던 직함이 이곳에서는 첫날부터 명함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 대표가 직접 사무실을 안내하며 영업팀 직원들에게 한현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팀을 이끌 한현우 팀장입니다. 업계에서 이미 소문난 분이니까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지. 다들 잘 부탁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진 퍼니처에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존중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한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건 태블릿이었습니다. 5년간 거래처를 돌며 정리해온 고객관리 파일을 열자 거래처별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납품 이력, 미팅 메모가 빼곡하게 채워진 리스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상대는 제주 오션파크 시설팀장 정혜수였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에 정 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 팀장님, 한현우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연락드릴 게 있어서요. 저 성진 퍼니처에서 나왔고 한성 리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 팀장의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놀라움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한현우 씨, 사실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진 퍼니처를 믿고 맡긴 게 아닙니다. 한현우 씨를 믿고 맡긴 겁니다. 한현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그 현장 이해도, 풀빌라 테라스 가구까지 동별로 따로 설계해 온 거. 그건 회사가 한 게 아니라 현우 씨가 한 거잖아요. 카탈로그만 던져놓고 간 대형 업체 3곳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현우 씨는 3주 동안 우리 현장을 매일 걸어 다녔잖습니까? 정 팀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우 씨 없는 성진 퍼니처랑 58억짜리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양 변경이랑 시공 일정 재조정 사유로 계약 전면 재검토 통보 넣겠습니다. 아직 선급금도 안 줬으니까 우리 쪽에서 절차상 문제될 건 없어요. 한현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 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5년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거래처가 사람을 보고 거래하냐, 회사를 보고 거래하는 거지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시각 성진 퍼니처 사장실에서는 박종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주 오션파크로부터 계약 전면 재검토 통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58억짜리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급하게 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급금은 아직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차장에는 60개월 할부로 계약한 외제 SUV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현우 때문은 아니겠지.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현우는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태양건설 오영식 팀장, 로스팅하우스 구매이사, 시티원 호텔 총지배인. 5년간 비를 맞고 발로 뛰고 새벽에 트럭을 몰며 한 사람 한 사람 쌓아 올린 이름들이 리스트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현우는 다음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안부 전화. 하지만 그 안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현우 자신도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현우가 한성리빙으로 옮겼다는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현우가 건 전화 한 통, 그 안에 담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한마디가 5년간의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 오션파크의 계약 재검토 통보가 들어온 직후 성진퍼니처 사장 박종태는 김재훈 부장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제주건은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까 니는 기존 거래처부터 단단히 잡아놔. 괜히 동요하면 안 돼. 김 부장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현우가 정리해 놓은 거래처 리스트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리스트 맨 위에 적힌 첫 번째 이름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건설 구매팀장 오영식. 신호가 울리고 오 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진퍼니처 김재훈 부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우 씨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혼선이 좀 있었는데 기존 거래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오 팀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 부장님, 우리가 성진이랑 거래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김 부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한 4, 5년 됐죠. 맞아요. 현우 씨가 비 맞으며 우리 로비에 열흘을 서 있었을 때부터예요. 경비원이 쫓아내도 매일 아침 나타나서 자료 한 장이라도 봐달라고 고개를 숙이던 그때부터. 부장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김 부장의 입이 굳었습니다. 오 팀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한현우 씨 실적 빼돌려서 보고서 쓰고 계셨다면서요. 어깨가 좁아서 다 들립니다. 김 부장님. 거래 유지요? 죄송하지만 해지 통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로스팅하우스 구매이사. 이쪽은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매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이 미팅 한번 잡고 싶은데 라고 말을 꺼내자 구매이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현우 씨가 우리 매장 20곳을 직접 돌면서 의자 다리 높이까지 재고 갔다는 거 아세요? 수입 가구 문제점을 우리 직원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그 정성은 저희 회사 전체가라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구매이사가 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부장님은 카탈로그 한 장도 갖고 안 오셨으면서 거래를 유지해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한성리빙 쪽으로 계약 옮기겠습니다. 현우 씨한테는 이미 연락드렸고요. 두 번째 전화도 끊겼습니다. 김 부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핵심 거래처 두 곳이 전화 한 통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이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티원 호텔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전화를 걸기도 전에 시티원 총지배인이 한현우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한현우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시티원 호텔 번호가 떴을 때 한현우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걸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찾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현우 씨, 총지배인 박입니다. 성진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총지배인님. 인사드리려고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에 망설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현우 씨, 작년에 기존 업체 부도 났을 때 밤새 트럭 몰고 새벽 5시에 우리 주차장에 도착했던 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대형 업체한테 SOS 쳤더니 납기 2주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우 씨는 하루 만에 달려왔잖아요.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합니다. 당신 같은 영업은 처음 본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겠다고. 전 객실 리뉴얼 물량 한성리빙에 몰아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세요. 한현우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에 트럭을 몰며 졸음을 쫓으려고 창문을 열었던 그 밤의 찬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새벽길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한편 성진 퍼니처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해지, 로스팅하우스 이관, 시티원 호텔 이탈. 한현우가 5년간 뚫어낸 핵심 거래처 세 곳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전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사장 박종태가 김 부장을 닥달했습니다. 네가 영업팀장 대행이잖아. 거래처 붙잡으라고 했지. 날려버리라고 했냐? 사장님, 제가 전화했는데 다들 현우 얘기만 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당장 현장에 나가서 잡아와.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다르다고. 사장의 고함에 밀려 김 부장은 난생 처음 영업 가방을 들고 현장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납품 미팅이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와 시공팀 반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김 부장은 성진 퍼니처 카탈로그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첫 질문을 던지자마자 막혔습니다. 이 가구 자재 원목 수종이 뭡니까? MDF 혼용 비율은요? 김 부장은 카탈로그를 뒤적거렸지만 해당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팀 반장이 도면을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여기 복도 폭이 1200인데 가구 반입 사이즈 맞아요? 설치 도면 가져오셨어요? 김 부장은 설치 도면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한현우가 늘 혼자서 챙기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탈로그만 들고 온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공팀 반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자재 규격은 기본이고 복도 폭에 맞는 반입 동선까지 미리 짜서 오셨거든요. 도면 볼 줄이나 아세요, 부장님? 발주처 담당자가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덮으며 김 부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영업팀장을 하신 겁니까? 현우 씨가 왜 떠났는지 이제 알겠네요. 죄송한데 다른 업체 알아보겠습니다. 김 부장은 빈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에게 보고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김 부장의 빈손을 보자마자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네가 현우 짐싸라고 했을 때 웃고 있던 거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그때 실컷 좋아하더니 이게 네 실력이야? 김 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에게 불려가서 쪼들리는 김 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현우의 자리에 앉아 영업팀장 대행을 자처하던 사람의 최후가 이것이었습니다. 성진 퍼니처의 매출 그래프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현우 한 사람이 빠지자 60%의 매출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60%를 만들어낸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사람을 보고 거래하느냐, 회사를 보고 거래하느냐. 사장이 한현우에게 내뱉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석 달 동안 한현우는 한성리빙에서 말 그대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제주 오션파크에서 빠져나온 거래처들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한성리빙 거래처의 납품 단가 재협상과 신규 물량 확대까지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한현우가 출근 첫날부터 보여준 현장 밀착형 영업 스타일에 한성리빙 영업팀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팀 전체의 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성리빙의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뛰어 올랐고 업계 순위가 단숨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정환 대표는 분기 실적 보고를 받아들고 한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현우 팀장, 솔직히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창립 이래 최고 분기 실적이에요. 한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원들이 잘 따라와 줬습니다. 오 대표가 웃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낸 회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성진 퍼니처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현우가 뚫어놓은 핵심 거래처가 전부 빠져나간 뒤 남은 건 소규모 단발성 납품건 몇 개뿐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건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매출의 60%가 증발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한현우를 따라 거래처까지 이탈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의 90%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자재 납품 업체에서는 대금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 2달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넣어주겠다던 사장의 약속이 이번 달 말까지로 밀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경리부 박 대리가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사장님, 직원들 월급이 2달째입니다라고 말하면 사장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나가봐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외제 SUV는 할부금 연체로 결국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성급금이 들어올 거라 믿고 질러버린 차가 성급금은커녕 계약 자체가 날아간 뒤에 할부금만 남긴 채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주 오션파크로부터 최종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사장이 몇 번이고 정혜수 팀장에게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온 건 사양 변경에 따른 계약 조건 불일치로 해지합니다라는 공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58억? 반년치 매출에 맞먹는 그 숫자가 공문 한 장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 박종태는 한성리빙 사옥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못 잔 듯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석 달 전 직원 앞에서 우리 회사의 영웅이라며 한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한현우 팀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한현우는 외근 중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사장은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5년 전 한현우가 태양건설 로비에서 열흘을 서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의 한현우가 기회를 잡기 위한 간절함으로 서 있었다면 지금의 사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박함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한현우가 로비에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장을 발견했습니다. 한현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을 널린 영업쟁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사람이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한현우는 감정을 눌러 담고 다가갔습니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현우보다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한현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보너스 5천만 원, 2배로 아니 3배라도 주겠다. 제발 돌아와 달라.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한현우는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선이 잠시 머물렀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사장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영업쟁이는 널렸다. 내일이면 새로 뽑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널린 영업쟁이 중에 한 명 뽑으시면 되죠.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거래처가 사람을 보고 거래하냐, 회사를 보고 거래하는 거지.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답이 나오셨습니까? 사장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들고 있는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현우는 그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돌려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한현우의 등 뒤로 사장이 로비 소파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현우의 핸드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김재훈 부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김 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석 달 전 한현우의 짐을 쓸어 담으면서 사장님한테 왜 대들어라며 훈수를 두던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우야, 나는 사장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짐 빼라고 해서 뺀 거지. 내가 니를 자른 게 아니잖아. 있잖아. 한성리빙의 자리 하나만 제발 부탁한다. 월급이 석 달째 밀려서 당장 카드값도 못 내고 있어. 한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5년 동안 제 실적 빼돌려서 보고서 쓰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제가 뚫어놓은 거래처를 본인이 관리한 것처럼 포장해서 승진 점수 쌓으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한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짐박스에 쓸어 담으면서 웃으시던 거 잊으셨어요? 부장님 표정,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건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부장은 결국 성진 퍼니처에서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나 더 한현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이었습니다. 경리부 박대리. 견적 안 뽑아주면 계약서도 못 쓰면서라며 대놓고 깎아내리던 영업쟁이가 입 크면 저렇게 된다고 속닥거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우야, 나 박대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 수금도 안 되고 거래처 연락처도 모르겠고 월급 석 달째 못 받고 있어. 제발 돌아와 줄 수 없겠니? 한현우는 잠시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배, 견적 안 뽑아주면 계약서도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저 없어도 견적만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수고했다.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라 사장한테 밀린 임금 청구하세요. 노동청 번호 알려드릴까요? 전화를 끊은 뒤 한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5년을 함께 보낸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이유도 없다는 것을. 남은 건 하나, 법정에서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소송은 한현우가 한성리빙의 자리를 잡고 업무가 안정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및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 소송. 한현우의 변호사는 소장에 3가지를 명확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첫째,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적 인센티브 약속 불이행. 둘째, 해고 절차를 무시한 즉석 해고. 셋째, 서면 해고 통지서조차 교부하지 않은 절차 위반. 재판 당일 법정에는 양쪽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 박종태는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석 달 전 한성리빙 로비에서 주저앉던 그날보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현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장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의 실적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 브랜드와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사장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격려 차원의 언급이었으며 원고의 퇴사는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인사 조치였습니다. 격려 차원의 언급. 사장이 사장실에서 한현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한현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으니까요. 한현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 하나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측이 격려 차원의 언급이라 주장하는 발언의 원본 녹음 파일입니다. 원고가 당시 본인이 참석한 공개 자리에서 직접 녹음한 것으로 적법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사장 박종태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현우, 이번 제주 오션파크 입찰 네가 책임지고 따와라. 따내면 인센티브 5천만 원 주겠다. 거기다 팀장 승진까지 내가 책임진다. 여기 있는 전 직원이 증인이야. 내 말 믿어도 돼. 녹음 상태는 선명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 직원들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박수 소리까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현우 측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5년간 월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진 퍼니처 전체 매출의 약 60%가 원고 개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팀워크의 결과와는 명백히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실적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정리된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현우가 입사한 첫 해부터 매출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 그래프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서면 해고 통지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구두로 즉석 해고를 통보한 뒤 영업부 부장을 시켜 원고의 짐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해당 부장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김 부장의 카톡이 떴습니다. 현우야, 짐 빼. 사장님 지시. 단 2줄.
5년의 세월이 이 두 줄로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장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녹음 파일과 실적 자료, 카톡 캡처라는 세 가지 증거 앞에서 논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두 약속이라 하더라도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적 약속은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측의 해고는 해고해고 절차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전액, 부당해고, 배상금, 해고 예고 수당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 한현우의 완승이었습니다. 다만 한현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진 퍼니처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그 판결문대로 돈을 온전히 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현우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했다는 법의 인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한현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지탱해준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로비, 매장 20곳을 돌던 발걸음, 새벽에 트럭을 몰던 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현우의 뒤로 사장 박종태가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현우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송 승소 이후 또 하나의 소식이 한현우를 찾아왔습니다. 성진 퍼니처와 계약을 완전히 해지한 제주 오션파크가 재입차를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정혜수 팀장이 한현우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현우 씨, 재입찰 공고 나갑니다. 한성리빙으로 참여하시죠. 한현우는 한성리빙 영업팀을 이끌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석 달 전 모텔방에서 혼자 만들었던 3D 시뮬레이션과 객실별 맞춤 배치안을 한성리빙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 위에 올려놓으니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58억 전량 재수주. 한성리빙의 이름으로 한현우의 손으로 다시 따낸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서명 자리에서 정혜수 팀장이 한현우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현우 씨한테 줬어야 할 계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회사 이름으로 하시는 거죠. 한현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진 퍼니처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처 전면 이탈, 제주 오션파크 계약 해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장 박종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너 같은 영업쟁이는 널렸다고 말하던 그 입으로 채권자들에게 상환 유예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성리빙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오정환 대표가 단상에 올라 전 직원 앞에서 임명장을 읽었습니다. 한현우 팀장을 영업이사로 임명합니다. 최연소 영업이사. 입사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 대표가 한현우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현우 이사가 증명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현우는 임명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에는 한성리빙의 영업사원들, 신입 직원들, 각 부서 팀장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현우는 한 박자 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업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뢰를 파는 겁니다. 한현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회의실 끝까지 닿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로비에 서 있던 그 시간이, 매장 20곳을 혼자 돌던 그 발걸음이, 새벽에 트럭을 몰고 달려간 그 밤이 전부 제 자산이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한현우는 앞줄에 앉아 있는 신입 영업사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어떤 사장도, 어떤 카톡 한 줄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뛰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자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현우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한현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명식을 마친 한현우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법인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제주 오션파크 납품 첫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방이 아니라 한성 리빙이라는 이름 위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고 한현우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5년 전 비를 맞으며 태양건설 로비에 서 있던 29살의 신임 영업사원. 그 사람은 이제 업계 최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직함도, 연봉도, 법인차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현우의 차가 도로 위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에 한성 리빙 사옥이 작아지고 앞으로는 새로운 거래처를 향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한현우의 눈빛은 5년 전 로비에 서 있던 그 아침과 똑같이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목이 터져라 발로 뛰며 58억짜리 계약을 따왔는데 돌아온 건 상품권 50만 원과 하고 통보뿐이었던 한현우. 너 같은 영업쟁이는 널렸다는 말을 들으며 짐 박스 하나 들고 쫓겨났지만 그가 5년간 비를 맞고 새벽에 트럭을 몰고 매장 20곳을 혼자 뛰며 쌓아 올린 신뢰는 어떤 해고 통보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재고 쓸 만큼 쓰고 나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신뢰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거래처가 회사를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거래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한마디를 여러분의 가슴에 남길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현우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오늘 뛰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자산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